디즈니월드에 내년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갔다가 돈 버릴 수도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디즈니월드가 2025년에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를 발표했지만 동시에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미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디즈니월드의 매직 킹덤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1년간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가 리노베이션 후에 운영을 중단합니다. 클로징 날짜는 2025년 1월 6일부터 시작해 2026년 어느 시점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모르지만 약 10년 전 디즈니랜드에 그 빅선더 마운틴에 추가되었을 때처럼 아마도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이번 클로징 일정도 디즈니랜드에 2013년 1월 7일에 문을 닫았다가 2014년 3월에 다시 개정했던 때와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드 중 하나였는데 1년 동안 타지 못한다니 조금 아쉽습니다. 프론티어랜드는 현재 여러 업그레이드를 겪고 있습니다. 카 시리즈를 테마로 한 새로운 지역이 개발 중이며 이를 위해 리버티 스코어의 리버보트와 톰 소의 아일랜드가 폐쇄될 예정이고요. 컨트리 베어 잼버리는 최근 컨트리 베어 뮤지컬 잼버리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며 슈팅 엑스포지션은 향후 DVC 라운지를 위해 폐쇄되었습니다. 스플래시 마운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티아나 바이오 어드벤처로 리테마되었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디즈니 월드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 전에 꼭 타고 싶은 라이드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디즈니 월드 웹사이트에서 해당 놀이기구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는 라이드가 긴 레노베이션이나 리이미징을 진행할 경우에는 빅선더 마운틴처럼 몇 달 전에 공지하여 상단에 눈에 뜨는 주황색 글씨로 알려줍니다. 덕분에 2025년 매직 킹덤 일정 조정을 충분히 할 시간을 주는 거죠. 2025년 애니멀 킹덤 다이노랜드 USA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이노랜드 USA가 폐쇄되는 이유는 애니멀 킹덤이 이 지역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푸에블로 에스퍼란사로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열대 아메리카를 테마로 하여 엔칸토와 인디아나 존스 테마 놀이기구가 포함될 예정이고요. 저는 2027년에 완공될 푸에블로 에스페란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랜드에는 카사 마드리가를 탐험하는 놀이기구, 인디아나 존스 놀이기구, 열대 동물들을 형상화한 조각된 목재 회전 목마가 포함될 것이며 이 동물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와 닮아 있습니다. 또한 최소 한 곳의 레스토랑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대형 분수를 포함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될 예정이고요. 열대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물 다양성을 지닌 지역 중 하나이므로 이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놀라운 세부 요소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벽은 1월 13일에 이 지역들을 둘러싸게 되므로 영영 사라지기 전에 다이노랜드 USA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곧 애니멀 킹덤으로 마지막 여행을 계획해야 될 것이고요. 2025년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 티켓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1일 1파크 티켓의 가격이 109불에서 164불이었지만 2025년에는 119불에서 169불로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은 파크 호퍼 티켓에도 적용이 되고요. 2025년도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방문하는 날짜와 파크에 따라 다르므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디즈니 월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티켓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가격 변동을 미리 파악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여행 일정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라이트닝 레인이 최근 디즈니 월드에 도입이 되었지만 아직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공개된 라이트닝 레인 프리미엄 패스는 하나의 공원에서 모든 라이트닝 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패스 및 단일 패스 형태로 제공이 되며 한 번의 요금으로 모든 라이트닝 레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패스를 사용하면 예약 시간을 선택하거나 라이트닝 레인이 완전히 매진되기 전에 직접 예약할 필요 없이 더 편해지는 거죠. 원하는 시간에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어 일정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단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프리미엄 패스의 단점 바로 가격입니다. 놀랍지 않게도 이 패스는 딜럭스 리조트, 빌라 호텔, 스완 돌핀, 스완 리저브, 쉐이즈 오브 그린 같은 선택된 호텔에 머무는 손님들에만 구매할 수가 있고요. 즉 일반 반류나 저가 호텔 중간 가격대 리조트 고객에는 제공이 되지 않으며 현재 파일럿 단계에서는 제한된 이용만 가능합니다. 설령 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이 패스의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파크당
129불에서 449불까지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여기에 파크 티켓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기존 파크 티켓 요금에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패스가 선택한 파크의 모든 라이트닝 레인 놀이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 패스가 무제한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라이드를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놀이기구로 다시 타고 싶으시다면 일반 줄을 서서 다시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온 이 새로운 라이트닝 레인 프리미엄 패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라이트닝 레인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아이디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이런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고 디즈니에 오랫동안 다시 올 계획이 없다면 편리한 면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프리미엄 패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멀티 패스와 싱글 패스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며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멀티 패스와 싱글 패스를 사용할 때는 각 라이트닝 레인 예약 일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행 전에 라이트닝 레인을 미리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로 두었던 놀이기구를 예약할 가능성이 높일 수 있고요. 야트 비치 클럽 리조트의 스토머롱 베이가 내년 1월 초에 정기 점검을 위해 폐쇄됩니다. 별일 아닐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머롱 베이 폐쇄는 2025년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디즈니의 공사가 예상 일정보다 길어질 때 종종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리조트의 작은 워터파크를 이용하기 위해 야트 비치 클럽에 숙박하렸던 계획이 2025년 상반기에 해당된다면 플랜 B를 고려해 볼 때입니다. 다른 리조트들은 스토머롱 베이에 유스풀이나 모래 바닥 풀은 없지만 그들만의 재미있는 특징을 갖춘 풀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캐리비안 비치 리조트의 푸엔테 델 모로 풀장은 올해 리노베이션을 마쳤으며 스페인 요새 테마로 대포와 난파선 놀이구역이 완비되어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특징 풀장에는 2개의 슬라이드가 있으며 야트 비치 클럽보다 저렴한 숙박비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메인스트리트 USA 밤 시간대 인파가 훨씬 더 붐비게 될 예정입니다. 밤마다 메인스트리트 USA 인파가 더 많아질 방법이 있을까요? 붐비다는 단어보다는 밤 시간대 인파가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 여름에 새롭게 데뷔하는 스타라이트 야간 퍼레이드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퍼레이드는 나쁜 소식 전혀 아니죠. 매직 킹덤에서 다시 야간 퍼레이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대가 되며 스타라이트는 페어테일즈, 엔칸토, 겨울왕국, 피터팬 등과 관련된 빛나는 플로트가 포함될 예정이라 멋진 경험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다만 메인스트리트 USA에 모일 그 인파를 생각을 하면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과거 매직 킹덤에서 메인 스트리트 일렉트리컬 퍼레이드가 열릴 때 전이가 한두 번씩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보통은 파크 수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2번 열릴 때는 보통 첫 번째 퍼레이드는 나이트타임 스펙테큘러 전에 두 번째 퍼레이드는 그 이에 진행이 되는데요. 스타라이트 퍼레이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은 첫 번째 퍼레이드를 보려는 사람들의 해피 에버 애프터 공연 자리도 더 일찍부터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스타라이트 시작 30분 전에 미리 자리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적당한 시간에 재우고 매직 킹덤의 밤 마감 혼란을 피하고 싶다면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파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퍼레이드가 시작되면 밤 마무리 인파가 더 일찍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만약 스타라이트 퍼레이드가 메인 스트리트 일렉트리컬 퍼레이드나 할로윈 파티와 크리스마스 파티의 퍼레이드 방식과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불꽃놀이 이후에 열리는 두 번째 스타라이트 퍼레이드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즈니의 야간 엔터테인먼트에서 두 번째 공연은 항상 인파가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공연을 보고 물꽃놀이를 감상한 뒤 일찍 떠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면 더 나은 관람비와 더 적은 인파 속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사항은 내년에 어떤 이유로든지 디즈니 호텔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해진 취소 정책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디즈니 월드 호텔 예약은 도착 8일 전까지 취소하며 위약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이전엔 도착 5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었으므로 이번 변경은 디즈니 월드 호텔 손님에게 더 제한적인 정책입니다. 이제 예약일로부터 0일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박 숙박 비용에 해당하는 페널티로 지불이 되고요. 2025년 여행을 예약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숙박과 파크 티켓에 포함된 휴가 패키지의 경우 취소 정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는 도착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요. 도착 2일이나 29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00불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날이나 도착 당일에 취소할 경우 전체 패키지 비용이 몰수됩니다.
2024년 미 이전과 마찬가지로 호텔 숙박이 포함된 패키지 변경은 전체 패키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패키지를 취소할 때 호텔 숙박만 별도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즈니는 허리케인과 같은 심각한 날씨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에는 취소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에선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소식을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